CBS의 이정주 기자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한 5분밖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댓글 보면은 이분 재밌다고 난리예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 지금 약간 바람 타고 있어. 내가 볼 땐 지금 바람 타고 있어. 예, CBS 이정주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아주 반응이 좋던데요. 그 우주 최강 스타 최욱 형님을 늘 바라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정주 기자님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43이요. 43? 몇 년생이지? 83년생. 83년생. 결혼하셨고. 네, 결혼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동갑. 장경태 얘기를 왜 하냐? 굳이 지금 장경태 얘기를 왜 해? 죄송합니다. 수많은 또 눈치가 없이. 지금 분리감찰단에서 지금 바람 타고 있다 그랬는데. 요런 애들이 잘하면 잘 되지만 잘못하면 나락이에요. 예. 수많은 팔섭 중에. 둘 중에 하나야. 잘하면 잘 되지만 잘못하면 나라. 장경태 얘기를 왜 하냐? 오늘 가뜩이나 방송 어려운데. 장경태, 김병기 단계 제가 전문이거든요. 단계까지. 단계 게이트 한동훈. 그거 해야지. 다음에 한번 그러면 제가 특집으로. 한번 근데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만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국민의힘 작년에 법률위원장이었을 때. 근데 이제 유튜브 이병준 기자도 먼저 하긴 했는데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재래식 미디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기사.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의 기자들에게 공동 그 문자 보냈거든요. 고발하겠다고. 아직도 고발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이런 거 조금 우려되잖아요. 수사기관에 가면 깔끔하거든요. 저를 고발을 해주세요, 지금도. 제가 밝혀드릴게요. 야, 멋지다. 근데 나는 진짜 속상한 게 나보다 그럼 훨씬 더 속상하겠네. 이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마치 가십성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가벼운 이슈 아니거든요. 그게 왜 가볍지 않냐면 저도 저도 물론 짜치는 단독 좋아해요. 근데 이 사안은 처음에 시작할 땐 그런데 이게 왜냐면 여론 조작에 여론 조작. 본질을 볼 줄 압니다. 왜냐면 이게 당원들 몇 명 보는 건 사실 몇 명 안 봐요. 그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 매체가 꺼냈잖아. 바깥으로. 그렇습니다. 언론이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사람들이 물론 실제로 윤석열이 잘못했지만 윤석열 김건희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기류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그걸로 고발하겠다고 2번이나 문자를 보냈어요. 그 완전 공지를 때렸거든요.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래서 저희도 저희 사내 변호사 제가 준비시켜놨어요. 주진우 의원님 이름으로 고발해라. 그래 나도 무고죄로 들어간다. 법률위원장이라고 뒤에 숨지 말고. 둘 중에 하나는 손목 날려야 되죠. 이 정도면 사실. 저도 기자 은퇴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도 배지 날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 거시고. 일기토 한번 해야죠. 멋지다. 훌륭하다. 저도 지금 방송마다 나가서 맨날 고발해달라고 하고 주진우 의원님 저 전화 차단했거든요. 거기 유선전화 02784에 저만 안 받아요. 다른 기자 전화 다 받고. 그렇습니까? 그 가려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 뒷번호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군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지금 속보 전해드려도 되나요? 속보 나왔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당원 게시판의 그 문제 개정 한동훈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 결론 내렸구나.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윤리위에 송부하겠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십성 아닙니다. 그렇죠. 업무 방해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론 조작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치졸하거나 좀 뭐 저질스럽거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격이 많이 떨어져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가족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개목줄 얘기하고 내용 진짜 심각하다니까. 합니다. 근데 한동훈 씨는 인기가 많은가 봐. 이번에 그 토크 콘서트가 하는데 그 좋아하대. 1,500명 막 갔다. 매칭 됐다 그러고. 근데 이해가 좀 잘 안 가 나는. 최욱 씨도 근데 뭐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에이, 내가 더 위지. 좋아. 자, 장례 정리하면서요. 우리 기자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혜훈 지명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윤 어게인 중 확실하게 사과하고 반성한 첫 번째 사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어제는 이제 출근길에 웃으면서 기자들하고 막 악수하고 코뿔소 찾고 블랙스완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야, 참 이걸 보면서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지? 아니 본인은 윤석열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얼마나 확고한 생각이 있었으면 무대까지 가겠어. 그 추운 날 석방하라고. 근데 지금은 또 바로 내란이란 단어를 계속 써요. 의도적으로. 참 부러워. 유연해. 그리고 어제 우리 최 차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야 저렇게 저 지금 동물 원장도 아니고 지금 저럴 태도가 아닌데라고 하고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거에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를 확실하게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바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또 자기가 잠깐 웃었어. 웃는 거 찍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들어가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정무적인 판단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도 입장을 내실 정도로 국가 통합적 차원에서는 정말 이 인사를 아주 도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응원을 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해운 후보자는 그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많이 부끄러우실 겁니다. 근데 저는 더 많이 부끄러워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 5,200만 국민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의 목숨을 걸고 막은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본인에게 부여된 국가적 업무 사명에 대해서 좀 목숨 걸고 진지하게 임해서 그 빚을 갚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윤석열을 지키자고 무대에 올랐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란이란 단어를 그냥 바로 쳐버리니까 굉장히 입장이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민의힘은 이 완전히 그냥 폭탄이 던졌어. 쑥대밭이야. 일단 장동혁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절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성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안 되겠다는 거네. 다리 몽댕이를 안 분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것도 지금 나왔구나. 돌로 더 쳤었어야 되는데 놓친 회한이죠. 자 이제 우리 기자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곽수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사실 이거 조금 단계 게이트 조금 넘어가는 분위기처럼 간을 보고 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쪽 이제 취재를 해보면 사과를 2월달에 1심 나왔을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1심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걸 좀 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직위원이 1심 내면 왜냐하면 지금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태극기들은 말이 안 통하는데 너 때문에 1심 유죄 나왔다 이거야. 설레발 쳐가지고 우리가 버텨줘야 되는데 미리부터 사과를 하니까 판사들 입장이 직위원 판사도 판결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혼자네? 예를 들면. 근데 이걸 좀 압박을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간 다음에 어차피 장동혁 측도 이게 유죄 나올 거 알거든요. 그래서 2월에 한 번에 싹 정리하고 그때 태세 전환하려고 준비했는데 이해운 이제 후보가 이거 덥석 받는 바람에 지금 내부에 폭탄이 터져서 빨리 기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카드 더 갔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 명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직 이쪽 이제 지금 옅은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나마 개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처지가 대부분이 수도권이 당협이에요. 근데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지방선거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영남 사람들이 어차피 당선되죠. 근데 지금 춥고 배고픈데 여기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어겐 얘기하고 무슨 요새 보면 찬밥 신세 엄청 이거 천대하거든요. 대선 때 자기 돈 써가면서 막 김문수 후보 보면 막 그 1톤 트럭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돌려보니까
어제 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라도 받겠다. 아 그래요?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실제 한 말이에요. 나는 근데 대신에 인사청문회가 좀 두려워서 기관장, 남방공사나 뭐 타협이 가능하면 지역 남방, 그래서 임기 이제 다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자리 좀 나는 간다. 진짜? 네, 솔직히 그런 멘트를 해요. 저 엄청 많이 되고 있네. 네, 안에서 그게 이제 균열이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장동익 전 대표는 지금 어제 보면 조경태 의원까지 나왔잖아요.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 얘기 나오는데 네. 그 실체가 있는 얘기예요? 실체는 아직 없는데 제가 조경태 의원의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의원들이 보통 이렇게 입각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싫으면 인터뷰를 안 해요. 왜 그 인터뷰 잡히는 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하던데 이번에. 네. 그 표정이 이혜원 후보자랑 거의 비슷해요. 아니 되게 설레는 표정이에요. 아까 이렇게 두개 모자이크 살짝 끼워보고 맞춰봤거든요. 이게 좀 비슷한 표정이야. 막면에 약간 웃을 듯 말 듯. 아니 저는 저거 보면서 설레는 표정이 우리 최욱임 씨님 금요일 날 그 영화 코너 하시잖아요. 그때 그 표정이랑 비슷해. 조경태 표정이 그럼 밑에 가슴에서 맞으면 난리 나는데.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길어요. 그냥 안 한다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맞아. 해수장관 나는 와도 안 받겠다. 중요한 이거잖아. 제안이 아직 안 왔다. 나는 직접적으로 제안을 아직 안 해준다. 여기 포인트가 재밌네. 그게 말이 길고 최근에 다른 취재 기자 어제 오늘 우리 전화 많이 했는데 전화를 안 끊는데요. 그냥 세 글자면 되거든. 안 한다. 안 한다 끝. 근데 당이 부산이 어쩌고 뭐 저쩌고. 야 재밌네. 요거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면. 요거 들어오면 합니다. 지금 완전히 그럼 뭐 핵폭탄 제대로 떨어졌네. 핵폭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폭탄 떨어지는 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오늘 797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괜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797 좋아. 지금 의문의 1패가 한동훈만이 아니고 의문의 1패 또 당한 분이 있어요. 그게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유승민. 이게 지금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 그룹들인데 당 안에서 숨도 못 쉬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유승민 대표와 함께 했던 분들이니까 지금 뭐 갈 길을 잃고 당내에서는 돌맞아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유승민 대표 쪽에서는 어떤 기사를 내냐면은 총리 제안 받았다.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하면서 자기 방어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어떻게 보면 의문의 1패를 한동훈만큼 지금 당한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복잡한 방정식으로 이 미적분식으로 더 복잡해진 거죠. 아니 빨리 우리 방송 보시고 차라리 빨리 제안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전화기만 빨리 보고 있는 하셔야 사람이 돼. 이제 한둘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게 더 낫지. 누구한테? 조경태 의원한테 어디 청와대에서요? 뭔가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돌 한번 던졌을 때 팍 터지지. 아니 약간 이게 질질 끄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헤매는 부분이 조금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이게 우리들에게 훨씬 유리해져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하여튼 전화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지에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진동에도 막 잠을 깨고. 근데 이거 비유를 이렇게 재밌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은 어쨌든 정치는 정권을 탈환하는 게 목적이고 그럼 외연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이 현재 우파 극우 정책이 수도권 사람들이 굉장히 밥줄을 끊는 지금 정책이에요. 이걸 누가 비유를 이렇게 하던데 우리나라 여기서 나와가지고 스타트업 이공계 나와서 하면 맨날 지적재산권 뺏어가고 대기업이 김앤장 동원해서 판결에서 꺾고 여기서 스타트업은 다 망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미국에서 나와서 해서 나는 한번 할래? 하면 왜 안 갑니까? 구글에서 내가 연봉 3억 줄게. 우린 지적권 다 보호해줘. 너 플로리다에서 너무 진심인데. 아니 제가 들은 얘기는 실제로 비유가 나쁘지 않은데. 너 만 30에 100억 파이 할 수 있다. 요트 타고 놀아. 너의 기술만 주면. 근데 우리나라 그 만들어왔자 다 망해요. 근데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그런 제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혜원 의원이 사실 전 의원이 능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인성은 잘 모르겠고 제가 인성에 대한 얘기는 좀 많아요. 근데 능력이 있어서는 이분이 경제 전문가기도 하고 나름 양질인데 어제 김성식 전 의원이나 이혜원 의원 이거 뼈 아픈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름 양질인데 그걸 이재명 정부에서는 와서 나랑 한번 하자. 능력 있다면 그 비판 감당도 우리 정부가 같이 하겠다. 왜 안 갑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혜훈 지명에 대해서 한마디를 또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요. 아주 살 떨리는 농담 하나를 또 던졌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니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그동안에 함께했던 사람들 뭐가 되냐. 네. 이런 이제 비판적 보도도 있고 그런 여론도 사실 좀 존재하는 예. 하거든요. 예.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좀 재밌더라고. 그래요? 자, 이 장면 잠깐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 다 주긴 뭘 다 줘요.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 또 있나? 뭐 약간 있겠지. 그런 식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주류적 입장 이건 멋쩍은 다 웃음. 유지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을 다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송미령 장관. 송민영 장관 멋쩍은 웃음. 네. 고맙습니다. 그 기자님이 근데 그 국힘 내부적으로는 이번 지명 관련해서 인정하기 싫은데 진짜 이거는 정치 천재 아니야 이런 얘기 있다고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 네, 그거 그 얘기만. 실제예요? 네.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대부분 네. 욕 막 하다가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윤석열 정권에서 중도 보수 옛날에 처음에 했으니까 그랬으면 어땠겠냐면 이제 한숨을 쉬면서 야, 씨,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했어요. 네,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진짜 솔직히 정말 자기는 뽑지도 않고 반대했지만 이재명은 정치 천재다. 진짜로? 그 인정, 아니 그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숨통을 좋을 수 있냐. 우리가 좀 살 길을 놔둬야지 사람을 취직을 시키냐. 이래갖고 지선 치르겠냐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멘트가 진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대로 가도 사실 지선이 민주당이 좀 선방하는 게 정해졌는데 네.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 보고 제일 깜짝 놀란 게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네, 이것까지도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대요. 정치 천재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무섭겠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밝혀? 그럼 제가 소송 가면 소송 가면 왜 밝히는데? 딱 얘기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네네. 국민의힘 전직 그 고위 당직자 한 명하고 이제 통화 고위 당직자 당 3역이라거든요 보통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네. 이걸 역임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분하고 이제 통화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이혜원 입장에서는 당에 계속 있어봤자 저기 사실 중구성동 저 자리가 정치 낭인이에요. 지금 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럼 이혜원 후보 입장에서는 있어봤자 비전도 없고 계속 지금 찬밥등이 찬밥 심세돼 있고 요새 그리고 당무감사 끝났거든요. 네네. 계속 지적질 들어와요. 수도권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날린다. 너희 잘 봐라. 윤호개인 도외쳐라. 윤호개인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 잘 봐라. 그래서 지금 유승민계 한동훈계 친다고 부릉부릉 하고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여기서 천대받고 있는데 그런 만약에 콜이 오면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제안이 왔을 때 나는 거부할 수 있었을까? 라고 얘기를 난리 하더라고요. 났네. 이 당 3역을 역임한 사람이거든요. 난리 났어. 지금 약간 자잘한 당협위원장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나름 이게 이 논리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 났어. 이혼은 윤어겐까지 했는데도 불러다니고 있군요 거기서 사실. 그렇죠. 지금 당에서 뭐 지난번에 원래 어제 있잖아요. 어제 오세훈 시장 축사 그 당협 연수가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강연이 예정돼 있었어요. 오후 4시에. 근데 이 의원은 그 일요일 날 가는 바람에 취소 문자도 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당협 연수 예정돼 있는데. 난리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혜훈 후보자는 더 낮은 자세로 하세요. 그럼요. 더 반성하고 더 사과하고. 예. 오늘 이정주 기자 오늘 이 정도면 홈런입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단계 때 불러주십시오. 제가. 너무 좋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 고맙습니다.